네, 저희 오늘 팟캐스트에서 김건희 씨의 7시간 녹취록 듣고 이야기를 좀 나눴는데 먼저 총평부터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네. 저는 좀 개인적으로 충격적이었던 것 같아요. 이 미투와 관련되어서도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돈을 안 줘서 그런 일이 네. 벌어진 거야. 네. 그런 뉘앙스, 그런 이야기의 뒷배경에는 그러면 돈 주면 성을 사도 된다라는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는 돈 주면 어떤 범죄 행위도 눈 감아줄 수 있다라는 뉘앙스까지 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좀 충격적이었던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피해자들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전혀 그런 분들을 고려하지 않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대통령의 배우자가 될 수도 있는 사람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좀 충격적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비록 사적 대화였음에도 언론에 이렇게 대대적으로 공개될 수 있었던 거라고 생각을 해요. 성희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미투 운동에 대해서 돈을 안 줘서 터진 거다라는 그런 인식도 그렇고 그리고 특정 언론사와 특정 기자들을 언급하면서 내가 청와대 가면 해버릴 거야. 이거는 물론 스트레이트에는 보도되지 않았습니다만 그리고 통화를 했던 상대에게 우리 캠프에 오면 1억을 주겠다. 라고 얘기했던 것도 그렇고 기자를 이제 적극적으로 영입한다는 그죠. 언론인들을 지금 돈으로 매수해서 캠프에 활용하겠다는 거잖아. 이것도 굉장히 좀 위험한 언론관이자 또 선거에 대한 대응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물론 미리 공개가 돼서 찌라시도 돌고 판결문도 유출돼서 알고 있었던 내용이긴 하지만 어쨌든 음성으로 듣게 되고 실제로 김건희 씨가 했던 말이라는 걸 확인하게 되니까 저도 역시나 충격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동안에 김건희 씨가 공식 석상에 나와서 이야기하는 것들은 다 대본이라고 해야 될까요? 내용들이 다 짜여져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는 완전의 날것의 대화였어가지고 좀 더 이 사람의 생각을 잘 알 수 있는 지점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도 있었죠. 자기는 도사들이랑 삶은 무엇인가 이런 거 토론하는 걸 좋아한다. 무속인에 관련된 논란이 터지니까 그러니까 특히 윤석열 후보가 손바닥에 왕자를 그리고 토론에 나오는 모습이 여러 번 포착이 됐잖아요. 그런 이제 이슈가 터지니까 그 이슈에 대해 방어하면서 오히려 내가 점을 더 웬만한 무당보다 잘 본다. 내가 영적인 끼가 있다 이런 말을 하면서 도사들이랑 얘기하는 걸 좋아한다는 말을 했거든요. 이건 확실히 무속인이 캠프에서 활약하고 있다는 반증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실제로 활약하고 있기도 했고요. 그 건진법사라고 하는 무속인이 윤석열 캠프의 선거 대책과 인사 영입까지 좌지우지하고 있다라는 그런 의혹까지 이제 발생했었죠. 근데 그걸 떠나서 저는 이렇게 후보자의 부인이 캠프에 이렇게 많이 관여해도 되는가도 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캠프 구성원들이 이 전략과 방법들을 짜야 되는데 이 녹취록에 보면은 김건희 씨가 캠프에 의외로 많이 개입하고 있다라는 게 알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네, 특히 윤석열 후보는 그 자기의 배우자 김건희 씨가 캠프에 전혀 관여하지 않고 정치에도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고 일전에 얘기를 한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괜찮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캠프는 그 캠프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이끌어 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배우자 혹은 외부인이 이렇게 들어오면 그때부터는 이게 진짜 비선 실세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2의 최순실이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고 선거 운동을 하다 보면 가족들이 많이 결합을 해요. 나쁜 것도 아니고 나쁜 건 아니거든요. 도봉 선거할 때 이제 소희님의 어머니가 굉장히 열심히 선거 운동하셨고 송파에서도 지선님 아버님이랑 어머님이 굉장히 열심히 수고를 해주셨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분들이 같이 막 전략을 짜고 그 전략 짜는 것도 할 수 있어요. 공식적으로 들어오면 같이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계속 공식적으로는 결합한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공개된 녹취록에서는 이렇게 캠프에 좀 전달해주게 어떤 조언들 좀 달라 이런 이야기들 보면서 그리고 내가 권력을 잡으면 무사하지 못할 거야 이런 것들을 들어보면 본인이 정치적으로 굉장히 많은 권력욕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배우자라고 해서 선거에 관여하지 말란 법은 없죠. 오히려 배우자이기 때문에 더 선거에 관여하고 싶어하고 자연스러운 걸 수도 있는데 그럴 거면 대놓고 어떤 선거대책위원장이라든가 그 선대위에서 특정한 직책을 맡고 그런 활동을 하면 되는 건데 오히려 김건희 씨는 관련된 의혹이 터지자 완전히 모습을 숨기고 윤석열 후보는 자기 아내는 선거에 전혀 관심이 없고 정치에도 전혀 관심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런 주장과 대비되는 그런 발언들이잖아요. 그 김건희 씨의 발언들만 보면은 선거대책위원회에서 굉장히 많은 관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떳떳하지 못하고 좀 실망스러운 모습, 물론 더 실망할 건 없긴 한데 좀 많이 아쉬운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왜 네. 김건희 씨는 공식 석상에서 보이지가 않냐. 뭐 이재명 후보 배우자나 뭐 안철수 후보 배우자는 공식 석상에 보여지는데 왜 김건희 씨는 보여지지 않냐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네. 근데 저는 그 부분만 놓고 보면 배우자는 보이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해요. 네네, 맞아요. 배우자가 후보도 아니고 뭐 자기 남편이 하는 일에 가서 막 도와주고 이게 도와줄 수도 있지만 굳이 안 도와줘도 된다. 그렇죠. 그리고 뭐 본업이 있으면 자기 본업을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 오늘 뭐 팟캐스트에서 성현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뭐 바이든 대통령의 배우자처럼 그냥 뭐 내 남편이 대통령이든 뭐든 간에 그냥 나는 내 할 일을 하고 살고 싶다 하면 그렇게 살 수도 있는 건데 저는 나중에 그런 얘기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영부인의 존재가 과연 필요한가? 저는 그 퍼스트 레이디라고 하는 게 네네. 굉장히 여성을 좀 이렇게 뭐라 해야 될까요? 대성한 거죠 일종의. 네. 그리고 좀 비하하는 표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이제 대통령이라는 직업이 가진 상징성이 있는데 세상의 어떤 직업도 배우자가 하는 일을 쫓아서 그런 일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 영부인만 유독 그런 게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는 것 같아요. 네. 아직까지는 그런 고정관념들이 있죠. 그 남편이 하는 일을 아내가 도와줘야 된다, 내조해야 된다라는 그런 고정관념이 아직까지는 좀 남아 있는 것 같은데 저도 그냥 뭐 본인이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사는 게 그게 뭐 여성이든 남성이든 간에 이 권력이라는 게 진짜 엄청 남성 중심적인 게 여성이 대통령 됐을 때 남편을 부르는 뭐가 없어요. 그죠. 그죠? 그동안 그 왕이든지 대통령이든지 거의 모든 역사에서 남성이 해왔으니까. 그러니까? 아니 그래서 영어권에서는 퀸이라는 말과 킹이라는 말이 구분되잖아요. 우리나라에선 사실 여왕으로 번역해서 쓰긴 하는데 사실 여왕이란 말도 우리나라에는 없단 말이거든요. 그런 것만 봐. 선덕여왕 있죠. 그러니까 그거는 현대에 와서 선덕 여왕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때는 그냥 왕. 그냥 선덕 왕이었죠, 그냥. 네, 그래서 뭐 오늘 이렇게 김건희 씨의 7시간 45분에 대한 이야기 좀 나눠봤는데요. 뭐 어떠셨어요? 뭐 이것도 매번 하는 얘기인데 대선이 참 너무 안타깝게 흘러간다. 네. 이게 정책과 공약에 대한 토론이 한창 이어져도 모자랄 시기인데 자꾸 무슨 권진목사니 무정스님이니 이런 이슈들만 터지고 있으니까 우리나라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될 것이고 어떤 정책을 펼 것인지가 감이 잘 안 잡히는 상황이거든요. 물론 어느 정도 대략적인 윤곽은 잡히긴 하지만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대선이 좀 우리가 흔히 기대하고 있는 그런 정책 토론과 공약에 대한 논쟁이 좀 많이 벌어졌으면 하는 그런 좀 헛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헛된 기대를 하고 계시네요. 네, 저도 그런 측면에서 아쉬운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김건희 씨에 대한 이야기도 다뤄야 되긴 하겠지만 사실은 그것보다 더 많이 다뤄야 될 그런 부분들이 점점 계속해서 안 보여지고 있는 것 같아서 좀 많이 아쉽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선은 어떻게 돼도 참 모두가 공감할 수 없는 그런 대선이지 않을까라는 안타까움이 좀 있는 것 같아서요. 뭐 그래도 뽑아야죠. 뭐 어쨌든 대선 관련해서 또 저희가 이야기 나눌 주제들이 있으면 이렇게 팟캐스트와 유튜브 통해서 이야기를 할 테니까요. 좋아요와 구독 많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마칠까요?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